오늘 내 방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그녀의 한마디에 제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찡긋하는 모습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청소 현장 점검을 마친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58이라는 나이, 그리고 3년 전 이혼 후 혼자가 된 현실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내는 제가 일만 한다고 했고,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은 평행선을 그었더라고요. 이제는 혼자입니다. 5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원룸이 저를 맞이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혼자 아침을 먹고 또 혼자 일터로 향합니다. 천안역 근처에서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하루를 정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내 상가 건물 청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건물이라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었거든요. 일이 끝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황혼이 지고 있더라고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면서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혼자 저녁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후 6시쯤 일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낯선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어디지? 이런 곳이 있었나? 천안 시내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처음 보는 골목이었어요.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는데 예전 충청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담장들과 오래된 집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어요. 길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와랄랄.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주변을 봤더니 작은 다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로사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옛날식 다방이더라고요. 죄송해요. 강아지가 놀라게 해서. 다방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와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정말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머리도 잘 관리되어 있고 화장도 품격 있게 하고 있었어요. 뭔가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네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사실 강아지보다 그 여성이 더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시골 골목에서 이렇게 우아한 분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지금도 영업하시나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길도 잃어버렸고 목도 마르던 차에 그리고 뭔가 이 여성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로사다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강아지는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다방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옛날 가요 가사가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이 다방 사장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름을 말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순애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커피를 내리던 순애 씨가 저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혹시 민철이? 김민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어머나, 정말 민철이구나.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김순애.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 김순애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우리 시골로 전학 왔던 그 예쁜 여학생.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떠났던 그 순애 말이에요. 순애야? 정말 순애야? 응. 민철아. 어떻게 이런 일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말하자면 저는 순애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순애는 서울에서 우리 시골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아이라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옷차림도 다르고 말투도 세련되어 보였죠. 무엇보다 예뻤어요. 정말로 예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순애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백도 못 해보고 1년 만에 순애는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이라고 했죠. 그때 저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매일 순애가 앉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정말 반가워. 40년이 넘었네. 순애야, 나도 정말 반가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해 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순애의 눈매와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고 저도 여전히 그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순애야, 너 여기서 뭐해? 다방을? 순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민철아, 오랜 이야기야. 순애가 커피를 내려주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다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나 결혼했었어.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그랬구나. 딸 하나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장마비였어. 정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대로. 순애야, 힘들었겠어. 보험금이 조금 있어서 이 다방을 차렸어.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나 혼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고 있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살아야 하는데. 그러더니 순애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민철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나도 결혼했었는데 3년 전에 이혼했어. 어머, 왜? 일만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나 봐. 아내는 나한테 차갑게 대했고 나도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어. 순애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혼자 사세요? 응.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민철아, 그때 왜 갑자기 떠났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철아,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았거든. 그랬구나. 그때 1년간 내가 있는 곳에서 산 것도 아버지가 거기서 잠시 일을 하게 되어서였어. 그런데 또 일이 안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순애는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다방 안에는 따뜻한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순애야, 시간 되면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을까?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옛날 친구잖아.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천안역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순애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화장을 연하게 해서 더욱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저녁 식사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철아, 정말 오랜만이야. 맞아. 그때 내가 갑자기 서울로 가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미안해. 나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음식을 주문하며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만 했어요. 4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말이죠. 순애야, 그때 너나 어떻게 생각했어? 뭘? 나? 좋아하는 티 많이 났었지? 순애가 빙긋 웃었어요. 완전 티 났었어. 맨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부끄럽네. 그런데 나도 사실 민철이 너 좋아했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40년 전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응. 그런데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하니까 말 못했지.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애의 다방을 찾았어요. 커피도 마시고 순애와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순애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애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우산도 없이 왔는데. 민철아, 비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 괜찮아. 순애가 다방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작은 소파와 차를 끓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다가 비 그치면 가. 고마워.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순애도 옆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져.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기분이야.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민철아, 이런 날씨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쉬다 가는 게 어때?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고 저도 혼자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럼 잠시만 쉬다 갈게. 그날 밤 저는 순애의 다방 뒷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순애가 제 옆에 앉아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철아, 정말 고마워. 이런 밤에 혼자 있었다면 너무 무서웠을 거야. 순애가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순애야. 응?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4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순애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자주 만났고 순애는 제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순애 없이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민철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순애와 더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순애야, 우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무슨 말이야? 결혼 말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랑? 무슨 소리야? 내가 순애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순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민철이랑 함께 살고 싶어. 정말 많이 생각해 봤거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천안에서는 각자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순애야,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어디? 제주도 어때? 거기서 작은 펜션이라도 하면서 둘이 함께 새 인생을 살아보자. 순애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바다도 보고 공기도 맑고 정말 좋을 것 같아. 한 달 후 제주도에 집도 구했고 작은 펜션 운영 계획도 세웠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순애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로사다방으로 갔어요. 반지라도 하나 사서 제대로 프러포즈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방 앞에 도착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외로워요.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순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모든 걸 정리하고 제주도까지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런 여자한테 속은 거야?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순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남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야. 민철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들이랑 만나는 거 다 봤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민철아, 그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집 계약도 취소하고 펜션 계획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도 찾았어요. 작은 청소용품 가게를 차려서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순애였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고 예전에 그 화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왜 여기까지 왔어? 민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애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철아, 들어봐. 정말 반성했어. 순애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순애를 일으켜 세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여러 남자들한테 도움을 받았지. 그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야. 민철이 너는 달랐어. 순애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만날수록 민철이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걸 느꼈거든. 그래놓고 왜 다른 남자들을 습관이었나 봐. 그리고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서워서 계속 도망 다녔던 것 같아. 민철아나 정말 모든 걸 정리했어. 순애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번호도 바꿨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연락 끊었어. 정말, 정말이야. 민철아, 나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정말 특별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다른 남자들은 그냥 이용했던 거야. 하지만 민철이 너는 진짜 사랑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3개월 동안 순애를 그리워했거든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났어요.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고마워, 민철아. 정말 고마워. 순애가 제게 안겼어요. 그 순간 3개월간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순애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속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겠어요? 그래도 바보처럼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민철아,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순애야, 나도 확신은 서지 않아.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순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연한 거야. 내가 믿음을 깨뜨렸으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순애가 다른 남자와 통화라도 하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늦게 연락이 오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났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철아, 오늘 다방 정리하느라 늦었어. 정말? 응. 믿기지 않지? 이런 식으로 서로 어색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순애도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순애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소용품 가게도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순애가 손님 응대를 하고 저는 배송을 담당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순애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민철아, 이 손님이 단골이 되실 것 같아. 그래, 잘했네. 나도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애가 정말 다른 남자들과는 연락을 끊은 것 같았고 저한테만 집중하는 모습이 진짜 같았거든요. 민철아, 나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솔직하네.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믿어줘. 1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순애도 예전처럼 화사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순애야,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결혼이나 그런 큰 약속은 아직? 그냥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믿음을 쌓아가는 거야. 순애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급할 건 없지. 매일 아침 가게를 열면서 순애와 인사를 나눠요.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예전처럼 여보, 당신 이런 말은 아직 어색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름으로 부르거나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가끔 순애가 말해요. 민철아,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뭘?
내가 나를 완전히 믿어줄 때까지. 글쎄,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거든. 순애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정말로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배신과 용서. 완전하지 않은 재시작.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죠. 사랑이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면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한 관계도 혼자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아요. 비록 조심스럽고 불안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